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전에 바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거래량의 원리 그리고 거래량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거래가 성립되어야 거래량이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수 1개, 주식이라면 한 주, 선물이라면 1개야. 그리고 매도 1개가 체결돼야 비로소 거래량 1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량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아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해야 한다 좋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량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째로 거래량이 많을 때 주가는 움직인다 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 있고 여기는 거래량이 적은 구간입니다.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이 적은 구간은 주가의 움직임이 없고 여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이 적을 때 하는 게 아닌 거래량이 터지고 난 후부터 매매를 하면 되겠죠. 다음 예시를 볼게요. 거래가 없는 구간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다 거래가 없는 구간이고요. 거래가 없는 구간은 역시 움직임이 없고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닌 여기처럼 거래가 터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래량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추세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강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면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방향에 힘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예시는 거래량이 터지지만 거래량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거래가 없다 여기처럼 그러면 이 상승은 정상이 아닌 거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거래량이 없이 오르는 건 매수세가 강해서가 아니고 매도세가 약해서 오른 거고 즉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매수와 매도가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고 있는데 그 힘이 10이라면 제자리겠죠. 매수 10, 매도 10 서로 밀고 있으면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죠. 힘이 동일하니까. 근데 매도의 힘이 빠져서 5가 돼버리면 매수는 10인데 매도는 5가 돼버리면 당연히 이쪽으로 밀리겠죠. 이쪽으로. 그럼 이건 뭐죠? 매수가 힘이 강해져서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매도에 힘이 빠져서 밀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는 매수의 힘이 센 게 아니고 매도의 힘이 약해져서 이 상승을 믿을 수가 없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반대로 아까처럼 똑같이 매수가 10의 힘으로 밀고 있어요. 근데 매수가 힘을 더 줘서 20의 힘을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이쪽으로 밀리겠죠. 20대 10이니까. 이거는 뭔가요? 아까처럼 매도의 힘이 빠져서 이쪽으로 밀린 게 아니고 매수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쪽으로 민 게 되겠죠. 그럼 이 뜻은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이 상승은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내려올 확률보다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은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 중에는 거래가 없어야 정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래가 터질 땐 주가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추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 하나의 파동이 형성된다는 거고 그 후엔 높은 확률로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은 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으니 한 템포 쉬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요. 예시를 보면 여기는 움직이는 구간이고요. 거래가 줄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죠. 이게 조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위로 상승을 하고요. 이거는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의 파동, 여기도 하나의 파동.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정 때 거래가 줄어야 하는 이유는 상승했을 때 개인들의 물량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해야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매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이 정리가 되고 매집이 끝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반대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조정이라고 했죠. 여기가 거래량이 터져요. 뭐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간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력이 물량을 고점에서 정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데에서 아니면 A라는 세력이 이렇게 올랐는데 B라는 세력이 여기서 개입을 하거나 즉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르고 이 조정 단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때 매매를 하는 건 되게 위험하겠죠. 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터지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차례 주가가 오르고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이런 거는 조정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올 때 거래량이 뭐 여기처럼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는 거는 매도세가 세다는 거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에 대해 배우셨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을 때 주가는 움직인다. 두 번째, 거래량이 없으면 그 추세를 믿을 수 없다.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올라가는 추세가. 자, 세 번째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게 한 차례 오르고 보통 높은 확률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돼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올 땐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정상적인 조정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조정이 아니고 하락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매수로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매수로만 말씀드렸는데 매도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하시는 분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